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 앞에 제가 올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름이 아닌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외에 이제 기초단체장 선거 몇 군데 선거도 끝난 마당에, 에, 김종인이라는 노망난 할아버지가 이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당에 이제 홍준표 의원을 빨리 복당시켜라. 그런 주제로 제가 한번 오늘은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 홍준표 의원을 논하기 이전에 잠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전 비대위원장을 조금 말씀하다면, 참 이번에 그만두고 나서 김종인 그 위원장의 노망이 무슨 뭐 안철수 건방지다, 국민의힘의 승리지 무슨 야권의 승리냐, 뭐 이런 식으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이건 아주 추하고 안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 관계된 영상을 올렸을 적에 안철수 후보의 그 약속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낸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죠. 이 단일화가 쉬운 것도 아니고, 또 단일화 후에 그렇게 타당 후보, 다른 당 후보의 그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데, 지금은 서울시장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분명히 안철수를 지지하는 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3자 대결을 했더라도 뭐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의 말씀은,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 뚜껑은 안 열어봤으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후배 정치인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솔직히 3자 대면으로 했으면은 오세훈 후보하고 당시에 후보 시절에 안철수 후보의 차이가 0.01% 아주 극소한 차이였어요. 그 상태에서 더불어공산당에 나와서 나온 그 빨갱이 박영선을 이길 수 있었겠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오만과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쪽 빨간 동네 애들을 하나, 참 우리 우파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다면 그 뭉치는 힘이에요. 이 뭉치는 힘은 뭐 우파는 아이 뭐 나 하나쯤 안 나가도 뭐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지지율도 높은데, 무슨 선거일날 뭐 낚시를 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근데 저 빨간 동네 애들은 그런 게 없이 잘 뭉쳐요. 특히 전라도 깽깽이들 뭉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6.25가 끝난 다음에도 그 빨치산으로다가 저항하는 거 보세요. 이게 그럼 서울 시민의 40%가 줄잡아 40 내지 45%가 전라도 사람인데, 여기서 안철수의 표가 힘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부인한다면, 그거는 그 개인의 서운함을, 안철수 후보의 그 서운함을 넘어서 참 큰 문제지요. 지금 윤석열을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양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만 토사구팽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윤석열 후보, 후보는 아닙니다만 윤석열이 이제 정치인이 되려고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실 제3지대로 나간다면, 또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3지대 후보가 성공한 예가 없으니까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들어가서 토사구팽 당하느니 저 같아도 제3지대를 만들겠어요. 적어도 제3지대 후보가 성공은 못할지언정 어느 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데는 이익을, 이거 공헌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모습을 국민의힘에서는 보여줘서는 안 되고, 이거는 김종인 후보의 아주 구태적인 정치 모습이죠.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면 안 되죠. 그건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서둘러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그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많은 걸림돌이 된 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 당시 그 작년 4.15 총선에서 그 한 4명의 그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들이 4명씩이나 대거 그 개인의 경쟁력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을 빨리 가서 모셔와야죠. 자기들이 사죄를 하고. 김태호 의원 한 명 들어갔나요?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 뭐 뚜렷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지도자가 있느냐고. 얼마나 없으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물망에 오르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권 후보가 없으면 말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민의힘이, 물론 당명은 여야 할 것 없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좀 우스갯소리 하자면은 당명 하나 좀 괜찮은 거 정했으면 그걸로 미국 민주당 공화당처럼 100년간은, 일본의 자민당처럼 100년간은 정당이 있어야지. 맨날 그 인물이면서 당명만 바꾼다고 해서 쇄신이 되나요? 사람이 쇄신해야지. 이건 여야가 없는 문제죠. 똑같은 얘기죠. 예,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뭐 대한민국당 뭐 이렇게 괜찮은 이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이걸로 100년, 200년 가는 게 어떨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여담이고, 예. 홍준표 의원을 복당시켜야 되는 이유는 야권의 적장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야권의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 전에 뭐 새누리당인가요? 이게 저도 헷갈리네.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하여간 그 야당의 같은 당의, 이름만 바뀐 같은 당의 당대표를 2번씩이나 지낸 적장자이기도 하고, 또 요즘 이렇게 야권에 홍준표 후보가 지금, 후보란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 그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무소속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친여 성향의 의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소속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아직 복당만 안 됐을 뿐이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부산이고 저쪽 의령인가요? 그 지방 기초단체장 그 선거하는 데 가서 무소속 의원이 왜 가서 지원 유세를 했겠습니까? 또 지원 유세를 왜 받아들였을까요? 자기 자당의 소속 의원도 아닌데. 그것은 이미 후보들이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마당에서 김정인 위원장이라는 그 노망난 노인네가 나간 상태에서 야권에 마땅한 지도자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유일무이한, 지금 현재 정치권, 야당 정치권에서 유일무이한 그 정치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이런 홍준표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정치권의 그 이익에,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찬성 또는 반대로 국민의당에서 갈리고 있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승적 차원에서 홍준표 의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부산을 가고 의령을 가서 국민의힘을 지원했다면, 선거 유세를 지원했다면, 국민의힘도 대승적 차원에서 홍준표 의원을 모셔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김종인이 말하는 것처럼 복당 의사도 안 비쳤는데 어떻게 복당이고 입당이고 판정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셔와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사람은 인재를 모셔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야당의 이런 카리스마 가진 유일무이한 홍준표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외면한다는 건, 그렇게 해서 뭐 윤석열이 됐던 토사구팽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안철수가 됐던 홍준표 의원이 됐던 그렇게 다 하나가 돼서 힘을 키워서, 이 힘을 키워도 지금 내년에 정권을 찾아올지 정말 솔깃 말로 될똥말똥한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생긴 경선에 의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하나로 이제 나타난다면 대한민국 야권은 무조건
국민의힘을 지지해야겠지요. 뭐 중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지금 뭐 윤석열이 30몇 프로, 이재명이가 그 빨갱이 이재명이가 20몇 프로, 이낙연이가 10몇 프로, 뭐 홍준표는 10%도 안 된다. 이거 다 의미 없는 소리예요. 여야가 한 명의 후보를 딱 내면은요, 대한민국 우파와 좌파는 모세의 기저처럼 쫙 갈라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도겠지요. 중도의 표를 가져오는 게 이기는 건데, 선거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그럼 중도의 표를 흡수할 수 있는 뭐 윤석열, 예를 들어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선에 의해서 윤석열, 안철수 이런 중도의 표를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자유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만들어서 한 사람을 민다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처럼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승을 할 텐데, 이런 토사구팽을 보이는 모습은 아주 좋지 않다. 예, 힘을 모으는데도 좋지 않다. 일단 야권은 힘을 모아도 저들이 지금 180석, 말이 180석이지 제2 공산당, 더불어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제1공산당, 제2공산당이 어디입니까? 정의당 아닙니까? 예. 그래, 이 제1공산당과 제2공산당이 힘을 합치면 무려 뭐 한 190여 석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90여 석에서 10명만 더 모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헌이 돼요. 그러니까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 그 빨갱이 새끼 있잖아요. 주사파. 얘가 말한 대로, 얘가 그랬잖아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21대 국회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 국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막말로 국민의힘에서 10명만 저쪽으로 붙어버리면, 옛날에 뭐 김무성이나 그 유승민처럼 붙어버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듯이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 상태에서 야권이 힘을 똘똘 뭉쳐서 이탈 의원을 막아내고 저항할 수 있고 또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이런 지도력 가진 자 홍준표 말고 누가 있단 말입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홍준표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철수도 모이고 윤석열도 모이고 홍준표도 모이고 그 또 무소속 의원도 모이고 자력으로 당선되신 그 당의 지원 없이도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개인적인 경쟁력들이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자유경선으로 한 명의 후보를 낸 다음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부산시장 선거처럼 밀어붙여야죠. 중도의 표를 흡수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홍준표 의원 대표적으로, 또 안철수도 필요하고 윤석열도 필요하고요. 이게 야권 단일화로 가고 또 야권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그 노망난 늙은이도 나갔겠다. 무조건 모셔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40대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이번 성추행 보궐선거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대한민국 40대가, 물론 아닌 사람이 뭐 절반 가까이 되는 건 알지만은, 대한민국 40대가 더불어공산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40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40대 여러분, 단체로 미치셨습니까? 그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으신가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또 중국을 황제국으로, 김정은을 황제로 모시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럼 재산 정리해서 대한민국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재산 정리해서 달러로 바꿔서 북으로 가세요. 김정은이 얼마나 지금 달러에 목마르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겠습니까?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전라도 깽깽이들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럼 대한민국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 김정은한테 칭찬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 북한에 가서 달러 다 뺏긴 다음에 아오지 탄광으로 가는 건 제가 알 바 없습니다. 그걸 좋아서 가신 여러분들이 아오지 탄광이면 어떻겠습니까? 예? 개성공단 가서 여러분의 와이프가 삭바는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좋아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더불어공산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북으로 가세요.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갈 때 전라도 좀 깽깽이들 좀 데리고 가주세요. 물론 전라도 사람 중에도 우파가 한 5%에서 10%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빼고 말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 여기에 있지 않나, 대한민국 40대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우파 40대들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40대. 예. 참 한심합니다. 도대체 학교 다닐 때 교육을 어떻게 반공 교육을 전혀 안 받았나요? 40대 지금의 40대들이 학교 다닐 때.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해서 야권을 단합하는데 또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는 홍준표 국회의원을 반드시 빨리 영입해서 국민의당으로 복당시켜라. 이게 국민의당에 주어진 지금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이걸 오늘 영상에 제 주장으로 여러분 앞에 표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이라면은 구독은 뭐 아무나 누르시고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백장군이었습니다.